우린 항상 앞으로 나아가라고만 배우잖아요. 그쵸? 근데 때로는 말이죠. 가장 현명한 수가 바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질서 있는 후퇴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입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스포츠 경기장이든 아니면 치열한 회의실이든 심지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 말을 거의 진리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게 선택지가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진정한 지혜라는 건 무작정 돌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후퇴의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연이 가진 리듬과 절대로 멈추려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야망, 이 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충돌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정말 완벽하고 또 순환적인 질서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찼다가 기울고.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혼돈의 전쟁터 같죠? 오직 직선적인 발전에만 집착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걸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이런 자연의 리듬을 좀 따라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이렇게 두 개의 아주 뚜렷한 반쪽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예를 들어 60세까지는 정말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거죠. 생존하고 번영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기.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요. 이때는 완전히 다른 생각, 즉 질서 있는 후퇴를 향한 완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기는 그 느낌에 너무 중독돼 버린 나머지 우아하게 물러서는 법 자체를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반부의 성공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후반부가 탐욕의 파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이 질서 있는 후퇴의 진짜 본질은요. 평화롭고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게 뒤엉킨 전쟁의 혼돈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1950년 그 혹독했던 겨울의 한국 전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유엔군은 북한 깊숙이 진격했다가 거대한 함정에 빠지고 말죠. 미 해병 1사단이 완전히 포위되면서 그야말로 전멸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한 행동은요,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복이나 패배도 아니었죠. 이건 전략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기동하는 것, 심지어 후방으로의 진격이라고 불렸습니다.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힘을 보존하는 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바로 군사 역사상 가장 크고 성공적인 구출 작전 중 하나로 기록된 흥남철수로 이어집니다. 이 후방으로의 진격이 대체 얼마나 엄청난 규모였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자그마치 10만 5천 명. 포위망에 갇혀서 꼼짝 못하던 군인들이 목숨을 건져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군인들만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9만 1,000명에 달하는 민간인 피난민들까지 함께 구출해냈습니다. 사람만 구한 게 또 아니에요. 이게 후퇴 작전인데도 불구하고 17,500대나 되는 차량을 적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대로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요, 무려 35만 톤에 달하는 화물과 장비까지. 와, 이건 정말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기적이라고까지 부르는 이 작전은요, 결국 질서 있는 후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정확히 이해했던 냉철한 지휘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진호의 기적은 단순히 군사 전략의 승리 그 이상이었던 거죠. 그건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진짜 인격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그야말로 궁극의 시험대와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물이 빠져봐야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역경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원래 가지고 있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줄 뿐이라는 거죠.
평소처럼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필연적으로 구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든 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전쟁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교훈이 오늘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지금 개인이든 국가든 일종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총알이 오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데이터, 무역 정책, 그리고 기술적 우위를 놓고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적 특이점, 글로벌 무역 전쟁, 거대한 문명의 전환, 심지어는 역성장의 시대까지. 우리는 지금 이런 거대한 도전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적응하고 또 필요할 때 질서 있게 물러설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생존하는 건 공격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맞춰 기동하고 필요할 땐 전략적으로 후퇴할 수 있는 사람의 몫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후퇴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자,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라고만 소리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질서 있는 후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할 미래를 위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